안녕하세요, 리치메이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엔소를 한번 볼 건데요. 최근 엔소가 저점권에서 반등하면서 다시 시장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지만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업비트와 바이낸스에서 유동성이 좀 붙으면서 단기 수급이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올랐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엔소는 온체인 실행 인프라, 클로스체인, 디파이, 라우팅이라는 기술 내러티브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반대로 토큰 언락과 유통량 증가라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엔소의 호재와 리스크를 짧고 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엔소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저점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중소형 알트코인에서 거래량 증가는 매우 좀 중요합니다. 가격만 오르는 건 단순 반등일 수 있지만 거래량이 같이 붙으면서 시장 관심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엔소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은 장기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저점권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거래소 수급입니다. 엔소는 업비트라든지 바이낸스, 비트겟 등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즉 업비트 수급이 붙었다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업비트 거래량이 붙는 알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리스크도 될 수가 있는데요. 수급이 붙으면 빠르게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빠지면 하락도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소를 보실 때 업비트 거래량 이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량과 함께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술 호재인데요. 기술 업데이트 이야기입니다. 엔소는 쿼트 시뮬레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기능은 온체인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수합 견적과 실제 체결 결과의 차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디파이에서는 견적이 좋아 보였는데 실제 체결은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쿼트 시뮬레이터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체인링크 CCIP인데요. CCIP는 체인 간 자산 이동과 메시지 전달을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인프라입니다. 엔소가 이런 인프라와 연결된다는 건 단순한 한 체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체인을 연결하는 실행 레이어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엔소의 핵심 내러티브는 온체인 실행, 그리고 크로스체인, 그다음 디파이, 인프라 내러티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내러티브가 시장에 다시 살아나면 엔소도 재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토큰 언락인데요. 엔소는 투자자, 팀, 어드바이저 물량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공식 문서 기준 투자자 물량은 약 31%이고 팀 물량이 25% 수준입니다. 이 물량은 일정 락업 이후 시장에 풀리는 구조인데요. 현재 유통량만 보면 엔소가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매수세에도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락업 물량이 풀리면 공급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호재가 있어도 언락 물량이 강하면 상승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소를 볼 때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언락 일정, 그다음에 유통량, 그다음에 FDV를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엔소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 엔소의 특징이 뭐냐면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급등 그리고 하락 그리고 급등 그리고 하락,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 시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들이 그 전보다 조금씩 늘어나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전에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급등 전의 단계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한 번에 몰빵보다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 모아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이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심할 것들, 토큰 언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바이낸스 거래량 비교,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하면 엔소가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온 것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대신 급등 나올 때는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후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익절을 하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 2월, 3월,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그때 알트코인들이 한 번씩 급등이 나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랑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분할 매수가 들어갔다. 근데 익절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분할 매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고점들 뚫어주겠지 그런 기대감보다 안정적으로 접근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단가 조절해서 이 밑에까지 우선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평단가를. 그리고 저점에서 내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기억하시고 매도할 때도 분할 익절하면서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자.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고점들에 너무 많은 물량들이 묶여 계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특히나 이런 고점들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익절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엔소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영상 하단에 제가 상담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대응법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엔소의 핵심 이슈는 첫 번째 거래량 증가, 그리고 수급, 기술 호재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를 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지금 반등이 뭐 나왔다고 해서 바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자, 분할 매수 관점 꼭 기억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엔소는 단기적으로 관심이 좀 붙은 코인은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토큰 공급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거나 정확한 매매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엔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을 보유 중이신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걱정 마시고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